안녕하세요, 허수아입니다. 자, 유리함수 두 번째 파트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항상 배울 때 먼저 기본형에 대해서 배우고 그 기본형을 어떻게 합니까? 평행이동하죠. 평행이동함으로써 표준, 그러니까 모든 유리함수 그래프를 전부 다 이 평행이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기본 형태는 뭐였어요, 원래? 예를 들면은 y는 x분의 1이라는 이 기본형에 가까운 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래프는 x 대신에 x-2를 집어넣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면은 y 대신에 y-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보통 이제 넘겨가지고 y는 x-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게 표준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거를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을 한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y는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x는 0, y는 0, 이 두 개가 점근선이 되고요. 이게 y는 0, 이게 x는 0. 그리고 이 점근선의 교점인 이 부분, 원점이죠. 이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지닌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y는 x분의 1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1만큼 올라가고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요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 기본형 그래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이자 기준이 되는 점대칭성을 지닐 때 그 기준이 되는 점이기도 하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점근선, 두 개의 점근선의 교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를 먼저 평행이동한다기보다는 요 점근선의 교점을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 이 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돼야 되는 거죠. 요 함수에. 그죠?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원래 점근선의 그 교점의 부분에서 자,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이 생기는 거니까 네, 이렇게 점근선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그리고 이걸 이제 일반화해서 네,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자,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이 기본형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m분의 k 플러스 n 이라고 하는 표준형이 나타나게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 표준형의 특징은 자, 1번 점근선이 x는 m과
y는 n인 거예요.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원래는 이제 x는 0, y는 0이었죠. 점근선이. 평행이동 했으니까 이게 이제 점근선 여러 가지고요. 그래서 점근선 교점이 m,n이겠죠. 자, 그리고 m,n이 점근선 교점이니까 원래는 이제 원점 기본형에서는 원점 기준으로 점대칭이었는데 얘는 이 m,n에서 점대칭을 이 기준으로 점대칭성을 지니는 거예요. 그죠? 점대칭성을 가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네. 정의역. 정의역과 치역. 자, 정의역은 뭐예요? x는 m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치역은 n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죠? y는 절대 n이 될 수가 없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해서 이 기본형을 평행이동해서 모든 유리함수 그래프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표준형의 식을 항상 표준형으로만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변형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일반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형은 이제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네. 자, 요것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유리함수가 맞고요. 단지 좀 변형되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까요? 네, 변형됐다고 했으니까 변형된 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표준형으로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준다.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준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지금 분모 분자가 보시면은 분모에 1차식이 있고요. 분자에도 1차식이 있죠. 네. 그래서 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분수꼴로 되어 있는데 분수 자체의 의미가 나눈다는 거잖아요. 분자를 분모로. 그죠? 그래서 식과 식을 나누는 거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자, 그러면은 2x-1로 4x 플러스 3을 나누면 되죠.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4x-1이다 5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몫이 이고 나머지가 5가 나왔어요. 자, 이걸 다시 식에 반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2x-1분의 우리가 나머지 정리식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4x 플러스 3은 2x-1 곱하기 2 나누는 식과 몫을 곱한 거에다가 나머지를 더해주는 값과 같다는 거죠. 요거랑 완벽하게 같고, 이거를 이제 나머지 정리식이라고 하죠. 제가 정신 몇 층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분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더해져 있는데, 그죠?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분해서 더한 상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 상태로 돌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 더해주시면 얘가 되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약분이 되죠. 2x-1, 2x-1 약분 되면은 여기가 2가 남고요. 편의상 이걸 먼저 써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2는 뒤에다 써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형으로 바뀌었죠.
네, 표준형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k 값 구하시고 k가 뭔지, 그 다음에 점근선 뭔지, 점근선의 교점이 뭔지 자, 구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k 값 뭘까요? 5인가요? 아닙니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k는 5가 아닙니다. 자, 흔히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여기 분자의 상수만 딱 남아있으면 이게 k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항상 k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뭐 분자 위에 상수 맞지 않나요? 하는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k랑 여기 x랑 긴밀하게 곱해져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x 앞에 개수가 2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 왜? 원래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k라는 것 자체를 정의할 때부터 x 앞에 개수는 1이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일반형에서 뭔가 x 앞에 개수가 있는 경우를 다룰 때는 항상 x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주고 그때 k 값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가 붙어 있잖아요. 분모 분자에 나누기 2를 해도 식은 여전히 성립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분의 2분의 5가 되겠죠. 분모 분자에 같은 값을 곱해준 거예요. 자, 그래도 똑같죠, 값이.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비로소 k가 나왔죠. k는 2분의 5입니다. k는 2분의 5고요. 자, 점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요? x를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럼 x는 2분의 1. 그리고 y축방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 둘이 이제 점근선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의 형태를 그릴 수가 있겠죠. 또 진행하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바로 저기 뭐야?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유리함수. 2차 함수는 이 대칭성이 가장 포인트죠. 대칭성이 가장 포인트인데 유리함수는 뭐 대칭도 있지만 이 점근선이 포인트고 이 교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 자,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k 값을 알아내셔야 돼요. 특히 부호를. 부호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되냐 아니면 이렇게 되냐. 이 방향을 이제 k의 부호가 결정하기 때문에 부호를 알아내셔야 되고, 마지막 3번 절편을 표시해주면 좋아요. 네, 절편을 표시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정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표시해주면 좋다. 자, 요거를 예시로 해서 마저 한번 그려볼까요? 아니다, 좀 변형해서 뭐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자, 요거를 그리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점근선의 교점을 구해야겠죠. 자, 여기서 팁이 있는데, 점근선 구하는 팁.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점점 근접하지만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나올 수 없는 값이 점근선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 있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 이게 점근선이고요. 그죠? 분모가 0일 때의 y값이 y 쪽에 이제 점근선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 될 때 x가 얼마면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 분모가 0이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럴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점근선인 거예요. 점근선은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아야 되는 선이잖아요. 그죠? 지나면 안 되는 선입니다. 점근선은.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의 x값이 오히려 점근선이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분모가 0이 될 때 정확히는 말하면 이게 0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이 분수꼴도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분수꼴 전체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0이 될 때 이 남는 값이 이제 y가 되는데 그 y 값이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2가 점근선. 여기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분모가 0이 될 때가 아니라 분수가 0이 될 때 y 값이 이제 점근선이다. 이 분수꼴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x에다가 뭘 대입해도 네, 지금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뭐 1억을 대입해도 뭐 마이너스 100억을 대입해도 뭐 1 대입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네. 보통 이제 0이 되려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분자 쪽에서 뭔가 곱해지는 미지수가 있고 그걸 이제 0으로 만드는 x값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0이 되는 건데 분모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분수가 0이 되게 하는 그때의 y값이 이제 점근선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팁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2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겠죠? 1이라 하면 1, 2. 네,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고, 네,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 그랬죠? 자, 요렇게 되냐 요렇게 되냐, 요거냐 아니면 요거냐, 이 둘 중에 하나 이 방향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k 값을 구해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럼 k 값 어떻게 구합니까? x축의 개수를 이제 0으로 만들어야 된다 했죠. 5 아니라 그랬죠. 0이 아니라 1로 만들어줘야 된다.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자, k가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즉 음수죠. 자, 음수니까 이렇게 된 기본형 그래프를 평행이동 한 거구나.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요거를 평행이동 한 거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개형을 전체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청 디테일하게 안 가도 돼요. 네, 이렇게 그려주고. 다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여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 애매하냐? 이게 그려질 때 원점 아래로 그려지는지, 원점을 지나면서 그려지는지, 아니면 원점 위에 그려지는지,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달라지는 건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프 전체에. 네, 그래프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4분면도 달라지고요. 지나는 4분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죠? 자, 이렇게 지나면 1, 4분면은 안 지나죠. 네, 이렇게 하면은 지나죠. 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절편을 표시해주면 좋다. 그래서 3번이 절편인 거죠. 절편을 표시해 봅시다 한번. 그러니까 이제 절편을 이제 x 절편 정도 표시하면 되고 좋거든요. y 절편.
자, x에다가 0을 대입해 가지고 절편을 구해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뭐 마이너스를 다시 곱해 볼까요? 네. 2x 네, 분모 분자에다가 네, 마이너스를 좀 k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죠. 네, 곱했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뭐야 0을 대입하자 그랬죠? 0을 대입해서 절편을 구해보면 5 더하기 2 x에다 0 대입하면 5 더하기 2 해가지고 7 0,7을 지나는 거죠. y절편은 7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7이죠. 이렇게 여기 위로 지나네요. 위로. 네, 이렇게 이제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절편까지 정근선 교점 구해주시고 K값 부호 주의해서 파악하시고 마지막에 절편까지 표시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진짜 찐막 유리함수의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 자, 간단합니다. 네, ax 플러스 b. 이제 보통 이제 일반형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이제 f라고 하면 f의 역함수는 요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요 분모의 상수랑 요 분자의 x 계수랑 바뀌었죠. b랑 c랑 바뀌었죠. 이 둘이 바뀌면서 부호도 같이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 바꾸면서 부호도 바꾼다. 이제 뭐 암기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워낙 가끔 나오고, 워낙 가끔 나와요. 진짜, 그래서 보였는데 뭐 기억난다. 그럼 쓰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역함수 그냥 구하면 되죠. 역함수 그냥 x, y 바꾸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x, y 위치 바꿔서 y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해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x, y 위치 바꾸면 그대로 역함수가 돼버린다 그랬죠. 역함수입니다. 이제 y는 이로 정리해 보시면 양변에 2y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이렇게 되고 다 넘길게요. y는 으로 묶어주시면 나머지는 다 넘길게요. 나눠주시면 네, 요래 되겠죠. 뭐야? 뭐 잘못됐는데? 예? 뭐 잘못됐나요? 뭐 잘못됐지? 에? 맞구나. 맞아요. 예시를 들었는데 우연히 예시가 그냥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가 똑같은 하필 예시도 이런 예시를 아무튼 이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위치랑 1이랑 지금 마이너스 1이랑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도 같이 바꿔주면은 똑같아지죠. 그죠? 마이너스 1 위치 바꾸면서 마이너스 곱해주면 1이 되고 1 바꾸면서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되고 그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 뭐 까먹어도 그냥 하면 된다. 아까 거 그냥 하면 되고 뭐 기억나면 좋고 솔직히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